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중공시장에서 발생한 천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의 토종 메이커 장청지처 그레이트 월 모터스가 2018년 8월부터 시리즈로 출시하고 있는 오라라는 브랜드의 소형 전기차입니다. 장청지처 그레이트 월 모터스는 나름 세계시장에서도知명도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하발이라는 SUV로도 서구시장에서 꽤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청지처는 흐이마오, 바이마오에 이어 완결판인 하오마오란 전기차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모터쇼에서 내놓은 카피는 오라의 3마리 새로운 토끼가 그녀를 위해 달려간다 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오라라는 카피를 내세우며 여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여성 고객을 공주 컨셉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라의 캣 시리즈는 복고풍을 융합한 깜찍한 디자인에 첨단이면서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디자인도 포르쉐 356 초기형, 폭스바겐 비틀, 미니, 피아트 500의 장점만을 모두 벤치마킹했습니다. 오라의 중문명은 오라입니다. 중화권에서 한류 드라마 스타를 넓게 지칭하는 오빠를 오빠라고 음역하는데 브랜드 네이밍도 절묘합니다. 오라는 제법 세련된 외부 디자인과 함께 부분 자율주행, 카플레이를 포함한 각종 인포테인먼트로 채워진 디스플레이로 여성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소비자를 속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월 6일 관영 CCTV2 경제 채널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브로셔에는 오라의 하오마오 모델이 8개 크리오 CPU 처리 핵심을 갖춘 퀄컴의 칩을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5년 지난 인텔의 구형 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들이 대부분인 차주들은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너들 모임에서 회사 측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게 중국인은 같은 중국인을 속이면 안 된다였습니다. 여러 매체들도 여성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브랜드 카피 자체가 여성은 차를 잘 모르니 속이기 쉽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어쩐지 차를 구입한 뒤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먹통이 된다거나 지도, 신곡이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다 오라 브랜드 측은 차주들에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문장들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존경하는 오라 하오마오 굿캣의 공주전하, 번거로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공주전하께서 해당 차량의 반도체 칩 때문에 진노하셨기에 미천한 신하는 밤을 지새우며 편치 않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조사를 한 결과 원인이 밝혀져 아뢰옵니다. 현재 판매하고는 오라 하오마오 모델은 2020년 11월 출시됐는데 아직 퀄컴의 칩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이 칩은 미래 모델에 탑재할 예정이었는데 미천한 신하가 모델 출시에 급한 나머지 미처 아뢰지 못했습니다. 신하가 초심은 비록 좋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라고도 했습니다. 회사 측은 한술 더 해결 방안이라면서 아직 개발도 끝나지 않은 카플레이와 하이카 기능을 2021년 말까지 장착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 차량은 호랑이가 날개를 다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갈 공명의 출사표를 연상케 하는 비장함이 느껴지면서도 어찌 보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장난이기도 합니다. 이 서한은 브랜드 출범 이후 전하를 중심으로 삼아왔다면서 청하건대 공주 전하는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소신은 물러가나이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하이 원펑공스란 미용 회사의 기상천외한 분위기가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사장 천하오가 등장하자 직원들이 열광합니다. 세뇌된 직원들이 거의 그를 신으로 떠왔답니다. 시진핑 모택동 저리 가랍니다. 그가 노래를 하면 직원들이 장단을 맞추는데 거의
종교 집단 수준입니다. 빈농 출신으로 천하를 통일한 명태조 주원장을 표방하는 그는 자신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스스로 터득했다는 소위 양생요법으로 크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고객을 20년 젊게 만들어주고 30년 장수하게 해준다는 선전에 돈을 갖다 바친 고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약품, 화장품 공장도 만들고 중국 내 최대 미용 직업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수천 명의 미용학교 학생들이 모두 그의 충실한 제자들입니다. 학생들은 군대식으로 관리됩니다. 여학생들은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어야 하고 남학생들은 해군 제복을 모방한 유니폼을 입습니다. 공산당 최고 영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천하오의 영상이 화제가 되자 관영 CCTV 인터넷판과 광명일보는 아부에도 규칙이 있다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공산당에 아부하는 관영 매체가 그럴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의 종교 탄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우이구르의 무슬림부터 불교, 기독교가 중국화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얘기지만 유태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유태교는 허난성 카이펑의 소수가 존재합니다. 중국 내 유태교도들은 7세기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실크로드를 거쳐 정착했습니다. 그 후 몇 세기에 걸쳐 현지화됐습니다. 이들의 후손 2,500명이 아직도 카이펑에 거주하면서 시나고그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부터 카이펑 유태인들의 흔적을 지우려는 중공 당국으로부터 부쩍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박물관에서 유태교 전시물들이 치워지고 유서 깊은 시나고그는 파괴됐습니다. 성벽에 있던 히브리 경전 문구도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원 조직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유태교는 그나마 중공이 표면적으로 인정한다는 불교, 도교, 이슬람, 개신교, 카톨릭의 범죄도 들지 않습니다. 유태교는 중공에서 불법이라 지하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인의 피가 몇 세대에 걸쳐 섞인 이들은 이스라엘에 가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시민권 자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도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공의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방 측은 위성 사진을 통해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면서 군사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전쟁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6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방군의 날을 맞아 러시아 침략자로부터 국토를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넵튠 대함미사일과 미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대포병 레이더를 갖추게 됐다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 2시간에 걸친 화상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토가 공격받으면 미국은 5조 규정에 따라 전쟁에 참가하는 조약상 규정이 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바이든 간 화상회담과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푸틴을 제지하기 위한 외교 프로세스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바이든 주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푸틴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벼랑 끝으로 내모는가라는 사설을 통해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구소련을 분할하고 정복하려는 서방 세력에 의해 통제당하는 실패한 국가에서 사는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에 대비한 방어 차원의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이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방은 1월 위기설을 흘리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유사 시 군사적 반격보다는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한 발 뺀 것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막는 것만으로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와는 별도로 경제 제재라는 것도 통할지 의문입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패권으로 서구의 목줄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크림 병합 직후 서방이 취한 경제 제재로 이미 면역이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식량도 자급하면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이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